그리고 커피 머신은 판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머신을 판매하거나 고가 머신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업무의 양은 비슷합니다. 300만 원짜리를 파나 3천만 원짜리를 파나 내가 직접 고객을 설득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뭔가 가가지고 설치해주고 하는 거는 품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머신 한 대 팔았을 때랑 3천만 원짜리 머신 한 대 팔았을 때에 얻는 그런 상대적인 이익의 차이 있잖아요. 별로 안 큽니다. 이건 하이엔드 머신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마진이 되게 박합니다. 하이엔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입사도 마진이 엄청 박하고 그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체들도 마진이 되게 박해요. 하지만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죠. 하이엔드를 찾는 소비자들을 놓칠 수는 없고 또 대신에 볼륨이 크잖아요. 매출 볼륨이. 머신 한 대 팔아도 3천만 원인데 그리고 그 머신을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업체에서 다른 부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빙기, 냉장고 이걸 한꺼번에 다 패키지로 구입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머신을 좋은 걸 선택을 하잖아요. 나머지 부가 장비들도 급을 낮추지를 않습니다. 머신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하고 여기에 머신, 그라인더, 온수기, 제빙기, 냉장고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방문하는데 들어가는 운송비랑 인건비 동일하죠. 그러면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세트로 묶어 팔아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회전율이 높고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고 추천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들의 어떤 성능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은 기본 이상이어야 돼요. 왜? 판매하는 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AS 그리고 AS를 위한 부품 공급도 원활해야 되고 이런 부품의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죠. 부품값 비싸요. 고장이 잘 안 나서 뭐 큰 돈 들어갈 일은 없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제품군들 중에서도 500만 원 이하 제품군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선택할 때는 검색을 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각 업체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품이 나와요. 예전에 온라인 시장이 없을 때는 이게 너무 폐쇄적이었었어요. 정보의 주도권을 업체들이 쥐고 있으니까 저희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손님들은 그야말로 업체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뒤통수 맞는 일도 허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녹색창에서 검색 한 번만 해봐도 쫘르륵 뜹니다. 거기에 뭐 구입 후기라든가 아니면 연관된 뭐 블로그 포스팅도 주룩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많이 팔리는 제품은 그만큼 검증도 됐고 그 다음에 제품의 수급부터 AS 같은 부분이 모두 용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 가격대의 제품군은 중고감가는 고려하지 마세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의 제품군을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은 그냥 소모품처럼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년 최대한 모든 성능을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매출을 많이 올려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중고 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설팅을 요청하는 고객분들 한 절반한테 듣는 이야기가 중고 머신 사면 안 되나요? 저는 일단 중고 머신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 또 설령 제가 제품을 알아봐 드리거나 중개하지도 않습니다.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PD님? AS?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중고차랑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은 중고차 구입하면서 왜 각종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중고 머신 시장은 그런 건 아니에요. 중고차랑 에스프레소 머신의 공통점은 이렇게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속을 뜯어봐야 되는데 중고차도 그렇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그렇고 가가지고 속을 뜯어볼 수가 없어요. 제품의 연식 또는 뭐 어떤 환경에서 얼만큼 사용했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 머신 판매 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지 전부 많이 안 썼어. 관리 잘했고 상태 깨끗해. 자, 잘 아는 사람이 사용하던 머신이면은 상태를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뭐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저건 괜찮을 거야 유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또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고 머신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내소나 아니면 라마루조크 이상급 정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신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제품이기는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쓴 곳이 엄청나게 바쁜 매장에서 사용한 머신이면은 이거 역시 상태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차로 치면은 2021년식이야. 근데 키로수가 10만이야.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머신은 가급적 신품 구입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그 머신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가 문제가 되는데요. 가전은 내가 만약에 LG나 삼성 걸 구입을 했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LG나 삼성에서 바로 와서 AS를 해주잖아요. 그랬는데 이 지금 커피 장비는 기본적으로 판매한 곳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입사에서 구입을 했어. 그러면 수입사에서 직접 AS를 해줄 거고요.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 그러면은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AS를 해주는데 우리가 취급하는 머신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안 팔았어. 그러면은 돈을 준다라고 해도 AS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 사실 이 업체들이 AS에서 남는 비용이 별로 없기도 하고 보통 중고 머신들은 그렇게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경우가 없고 안쪽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뜯었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네가 뜯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 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매하지 않은 머신은 AS를 거의 대부분 거부합니다. AS를 해줄 곳을 찾아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AS가 즉각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모로 에스프레소 머신 중고 구입은 신중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기물들 중에서 냉장고나 제빙기는 중고를 구입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커피 그라인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중고를 구입하셔도 되는데 날은 사자마자 날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날값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잘못 구입하면은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신품 날값을 갖다 더했더니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그라인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날값, 신품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10분 중에 두세 분 중에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레버 머신, 당기는 거.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레버 머신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있어 보이고 싶다 아니면 남들과 차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 일단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레버 머신은 이쪼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아테네라는 모델 정도가 지금 아마 가장 일반적일 거예요. 이쪼 폼페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또 가격대도 비싸지 않아요. 한 2그룹 기준으로 한 700만 원 선 정도니까 저를 비롯한 다른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레버 머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재밌고 매력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다가 중론입니다. 제 여담이긴 한데 제 전 직장, 제 커피 머신 수입회사에 있었거든요. 서울 마라톤 대회를 단체로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마라톤 끝나고 당시에 명동에 생긴 모 카페 구경도 할 겸 해가지고 한번 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40명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 그 매장에 있던 머신이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아테네, 심지어 여자 바리스타 혼자였었어요. 일요일 오전에 설마 40명의 단체 손님이 들이닥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저희가 우르르 들어가니까 그 여자 바리스타 분의 그 정말 그 멘붕 온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최대한 커피 주문은 한 10잔 정도로 커트하고 나머지 30명은 다른 거 먹으라고 넘어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2천만 원 이상 고가 머신 또 그걸 뛰어넘는 하이엔드 머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 또 깁니다. 업계의 속사정과 다른 분들이 할 수 없는 상당한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